컬러하고 패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응. 네, 그럼 바꿀까요? 양희 씨. 네.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여보세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계약직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취업이 되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에 참여하고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동료들과도 두루두루 친해지기도 했고 제 나름대로 일과 동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현타가 온 순간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임 팀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계약직 2명 중에 1명 자른다고 그러던데. 진짜요? 이번엔 그럼 누가 나가고 누가 남으려나? 모르겠어. 아유, 불쌍해.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회사의 계약직은 저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습니다. Hello everyone.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해외에서 경력도 쌓고 왔습니다. Oh my gosh. Yes. Oh. I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send me the file. Okay, okay. Yes. Thank you for your support. Bye. Yeah. 이래저래 저보다 스펙이 좋았죠. 제시!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거요? 간단해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만 하면 끝. 오케이. 이렇게? 네. 역시 제시 능력자야. 고마워요. You're welcome. 저는 내가 잘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펙도 경력도 그 언니보다 부족하고 무엇보다 팀장님이 그 언니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저를 대하는 것과 그 언니를 대하는 게 좀 다르긴 해서 신경 쓰였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희 씨,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혹시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네.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고 팀장님도 두 사람 다 쓰자고 건의를 했대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너무 처져 있지 마요. 알겠죠? 위로는 해주지만 의욕도 떨어지고 자꾸 제 부족함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잘 다니고 싶었는데 나가게 된다면 서운하고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 이직 준비를 병행해야 하나 아니면 정직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처럼 매 순간 살아남기 위해 존버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저 먼저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둘 다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재 제 멘탈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사연 좀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을 단순히 계약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나의 커리어, 승진의 시점, 이직의 타이밍 이런 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요. 지금 동료에게 소문을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계약직이었던 사람 중에 원래는 다 갈 것 같았는데 중에 한 명, 둘 중에 한 명만 뽑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지금 소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단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그것의 진위 여부부터 파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가장 확실합니다. 돌직구로 그냥 물어보세요. 인턴이건 계약직이건 지금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이건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회사도 어렵고 이런 소문이 들린다 그러면 이 불안함을 그대로 표출하세요. 근데 이 대상이 중요한데요. 동료들에게 백날 표출해봐야 의미가 없어. 동료한테 하지 말고요. 팀장님 혹은 인사팀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맞냐?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이 진실이냐?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난 빨리 다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질문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그냥 막 회의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1대1로 비밀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진짜 걱정하는 대로 이렇게 결정이 나 있다면요. 아마도 여러분이 질문하셨던 인사팀이나 여러분의 팀장님은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굉장히 당하고 막 어버버거리고 아닌데? 막 이러고서 대답을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뉘앙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면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다 해봤잖아요. 회사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냥 돌직구로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 내가 다른 곳에 준비할 테니까 회사 어려우면 얘기해라. 내가 지금 돌아가다 딱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저에게 겸손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이미 결정이 났는데 어떡해. 그리고 그게 당황하면서 어버버버 하고 자리를 황급히 떴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을 돌직구로 했을 때 이분이 전혀 바로 아주 반사적으로 아니 그런 적 없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거 아니고 우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저는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팩트를 체크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전 사례를 보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계약직 채용이 처음이 아닐 거잖아요. 인턴 채용을 여러 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여기가 상대적 평가를 했는지 절대적 평가를 했었는지 이전 사례를 물어보세요. 팀장님이나 인사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뭐 선배 정도 되는 동료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통계는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통계는 진리입니다. 이전에 어떠했는지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회사의 조치가 어땠는지 인사의 기준이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팩트 체크가 끝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남기로 결정할지 이직을 바로 준비할지. 자, 이걸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성과를 내셔야 돼요. 이직을 하기에도 그게 좋고 여기에 있는 과정에서 정직원이 되더라도 그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결정을 왜 해야 되냐? 하는 건 똑같아요. 최악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어려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러면 더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는 여기에 뼈를 묻을 것처럼 일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평가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설령 여러분을 뽑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평가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과 함께 뭐 일종의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계약직분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고 경력이 있는 언니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모든 평가가 나이가 많은 걸 좋아하고 경력이 있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는 게 뭐예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경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자기만의 일했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은 회사는 이걸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팀장님이 이분과 대화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분에게 맞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려다 보니 그냥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되게 저 사람하고 더 잘 맞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고 성과를 내세요. 설령 여러분이 여기에서 선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직할 때 이 성과물이 있어야 좋은 이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피하셔야 될 마인드라고 할까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물쭈물되는 상황입니다. 우물쭈물이 뭐예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악입니다. 이직을 할 거면 이직을 하고 남을 거면 확실하게 여기에 몰빵을 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은 하나라 그랬어요. 마음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빨리 옮길 때, 어떤 형태로건 행동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충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해봐야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다가 이직도 뭐 어떻게 되겠지, 이 생각이 최악이에요. 대충 하면요, 결과를 떠나서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후회가 남아요. 후회 남는 게 최악이야. 그럼 여러분은 계속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고? 지금 이 시간을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설령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남는다 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아요. 그 텐션과 의지와 노력과 자세가 다음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주게 될 겁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피해야 될 세 번째는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이야. 내가 여기서 남을지도 모르고 나갈지도 모르겠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빨리 결단을 해야 돼. 그 스탠스에 맞게 여러분이 행동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차피 나갈 걸 목표로 한다면 내부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퍼포먼스로만 얘기하자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보험인 것 같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안 좋은 결과는 남게 될 겁니다. 이 형팬분에게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결론은 딱 하나인데요. 지금의 위치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후회 남기지 않게 좋은 이직을 목표로 그냥 달려가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잖아요? 그럼 이 회사도 여러분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드라마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를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 어땠는지 의견 좀 많이 주세요. 우리 드라마 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고,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을 선정해서 제가 다시 솔루션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